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동력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일과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3장 섹션 B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일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력학에서 매우 중요한 전문 용어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한다, 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보통 사용하는 일이라는 내용과 우리 동력학에서 배우게 될 일이라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가지고 있는 역학의 법칙을 끌어내어서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일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경험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하는 의미죠.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죠. 여러분이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혹시 기계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기계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신다면 오늘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계란 사람들에게 유용한 일을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기계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유용한 일을 제공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 짐승의 힘을 빌려서 일을 했죠. 근데 이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그것을 대신해서 일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죠. 실내에 들어가면 전등이 켜지죠. 어둠을 밝게 해야 하는 그런 거죠. 그 전등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등이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전등과 같은 거, 혹은 뭐 무게를 잰다거나 진동 신호를 재는 그 측정기, 그것은 기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기라고 하죠. 기기.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요. 또 하나 이제 도구를 갖고 있죠. 일하는 사람이 공구가 있습니다. 일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죠. 그것은 기구라고 하죠. 기구. 그래서 기구는 기계와 다르고 기기와도 다른 것입니다. 자, 기계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유용한 일을 제공하는 장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배운 내용은 기계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게 사실 존재하는 거거든요. 일. 일을 많이 했다, 일을 적게 했다. 이것은 바로 일에는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량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죠. 정량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어렴풋이 그 개념을 알죠.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여행 가방을 한 개를 들었다 생각합시다. 그럼 발속을 들으면 내가 그 여행 가방을 힘을 가한 거죠. 들고 있으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여행 가방을 어디인가 옮길 때 내가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짐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 그 대가를 지불하죠. 그 한 양만큼 대가를 지불합니다. 한 예로서 내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 선반 위에다가 이 가방을 올려놨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내가 일을 한 거죠. 일을 했는데 뭔가 나 자신으로부터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래서 내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느낌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것을 일을 했다고 말해요. 에너지 양만큼 일을 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나중에 단위를 이제 배우겠지만 에너지, 일을 해줬다. 내가 일을 해줬다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줬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가방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들으면 힘이 두 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같은 거리를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두 배를 한 것입니다. 일을 두 배를 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일을 대신 시키면 거기에 임금이 그런 맥락하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또 똑같은 가방을, 그러니까 한 개의 가방을 이번에는 거리를 두 배 혹은 이제 선반 높이를 두 배 위에다가 올려놨다 그러면 저번의 경우보다 두 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리에도 관련돼. 똑같은 힘에 거리가 두 배면 그것도 두 배예요. 같은 거리에 무게가 둘이면 두 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또 움직인 거리에도 비례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경험적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험적 사실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힘이나 운동이나 이거와는 달리 방향은 없고 양으로 따지는구나. 그래서 이건 스칼라,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죠. 일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은 스칼라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일과 에너지는 같은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 정도로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통상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일꾼의 품삯은 그 짐의 양과 또 옮긴 거리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힘과 거리의 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경험적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아주 수학적으로 일을 정의해야 되겠죠. 수학적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D라고 하는 것은 미분, 아주 미소량이라는 거죠. 힘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작용력, 힘. DR은 이것이 움직였을 때 미소고리, 그러니까 변이죠, 변이. 미소변이가 DR이죠. 미소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즉 내가 힘 F를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힘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이 파티클이 이만큼 옮겨졌습니다. 이만큼 옮겨지는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럼 제가 처음에 그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그걸 상기를 해봅시다. 가방을 들어서 어디로 옮겼다 하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의 가방을 드는 행위로 보고 이 짐이 이렇게 옮겨진 걸로 보면 알기 쉽게 힘 곱하기 거리 하면 그게 일의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힘이 벡터니까 힘 벡터하고 거리 벡터하고 인너 프로덕트를 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그 아주 짧은 거리 동안 내가 한 일, 이 짧은 거리 동안 힘 F가 이 물체에 가해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DU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미분 방정식의 식이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이 일에 대한 정확한 정의식입니다. 일을 정의하는 수학적 식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일이 뭔지를 알았고요. 일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수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왔던 방식
좌표계를 이제 써서 구체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직교 좌표계로 봅시다. 아까 수식 FDR에서 F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성분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DR은 그 위치의 변화잖아요. 좌표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까지 거리가 미소변이 DS라면 X 성분, Y 성분이 나눌 겁니다. 이게 DX고요. 이게 DY죠. 그래서 여기 벡터, 요 미소 변이의 요 벡터는 요 수평 벡터와 위로 올라가는 수직 벡터의 합으로 되겠죠. 그래서 DXI, DYJ. 크기는 DX고 방향은 I. 크기는 DY고 방향이 J. 합으로 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F와 DR이 각각 좌표계를 정하면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가 되니까 내적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DU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좌표계를 정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XY 좌표계를 써서 이 1을 구하겠다 하면 이제 이 식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선, 법선 좌표계. 접선, 법선 좌표계로 하면 저기 접선이죠. 접선 방향 벡터가 나올 것이고 법선 방향 벡터가 정의가 되겠고요. 힘이 이제 이렇게 임의 힘이 이렇게 주어지면 당연히 성분, 이 접선 성분, 법선 성분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미소거리 요만큼 갔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DR인데 요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DR의 벡터는 T 방향만 있겠죠. 그래서 요 전체 거리를 DS라고 하면 DR은 DS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접선, 법선 좌표계를 쓸 때 요 워크 미소 1 구하는 수식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FT, DS. DS라고 하는 것은 이 경로의 거리죠. 어떤 기준점에서의 거리, 지나온 거리. 자, 마지막으로 폴라 코디네이트. 폴라 코디네이트 힘은 FR, ER, FS, F세타, E세타. 그리고 변이는 DR, ER, R, D세타, E세타 이렇게 되는데 자, 왜 이렇게 되는가 볼까요? 극좌표계에서는 이제 기준선을 정하고요. 기준점을 정하고 여기서 임의의 위치를 R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걸 세타. 그리고 이제 과장해서 그리면 그 옆에 있는 미소변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델타 R이고요. 그 다음에 요 또가 델타 세타죠. 그러면 지금 방향 벡터를 극좌표로 잡았으니까 ER 그다음에 수직의 E세타. 지금 여기서 DR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 방향 성분으로 나눠서 이 DR이라는 벡터를 이쪽 벡터와 여기서 수직인 요 벡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요 ER 방향 벡터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까지 거리가 R이고 여기서의 여기까지 거리가 R 플러스 델타 R인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늘어난 길이는 이게 델타 R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성분을 DR, ER이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2세타 방향 벡터죠. 2세타 방향 벡터인데 이때 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호를 그린 요 원호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채꼴의 원호의 길이는 R D세타가 되겠죠. R D세타. 그래서 DR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워크 이를 구하는 수식은 F.DR이니까 쭉 대입해가지고 FR.DR, F세타.R, D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역시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를 구하려면 이 수식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좌표계 xy로 만약에 정했으면 이제 이 du는 fx dx fy dy 되고, 여기서 1, 2는 구체적으로 이 질점이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 이렇게 1이라는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여기 가해지는 어떤 의미의 힘이, 이 힘이 이 질점에 해준 일을 뭐 끊임없이 뭐 힘을 가했다는 얘기는 이 질점에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이라는 지점과 2라는 지점 사이에, 요 사이에 이 힘이라는 F가 이 질점에 해준 일이 뭐냐 했을 때는 그 DU, 순간순간 그 한 일들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한 일들을 전부 합하는 거죠. 예, 순간순간 한 일을 쭉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U라는 미소 2를 구간 1과 구간 2 사이로 적분한다. 적분한다는 건 썸메이션이잖아요. 적분하는 것이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면 1과 2 사이에 그 힘이 해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각각을 나누면 앞의 항은 dx, 뒤의 항은 dy, 이렇게 이 dx에 대한 적분이니까 여기서는 변수가 x잖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는 처음 상태 1에서 2, 처음 상태의 x1, 두 번째 상태의 x값, 이것이 이제 x1에서 x2까지 이렇게 정적분 형태로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y 성분은 이제 이렇게 수직 방향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 방향에서의 그 크기 y1과 y2까지 적분하는 거죠. fy를 쭉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분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학적으로 라인 인테그랄이라는 기법을 수학에서 더 자세히 배우면 이 수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그 다음에 그 접선 법선 좌표계를 쓰면 이렇게 나와요. 자, 법선 접선 좌표계로 이제 이용해서 구한다 할 때는 이제 여기서 1에서 2까지의 힘이 해준 일, 이런 힘이 해준 일을 구하겠다. 그러면 좌표계를 설정하는데 좌표계는 이번에는 이제 t, n 이렇게 설정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간단하게 ft ds만 해주면 돼요. 이게 ds고요. 그래서 이 하나를 적분하면 되고 1에서 2를 하면 이게 s가 0일 때가 여기라면 여기서까지 거리가 s1이고요. 여기서부터 쭉 2까지 거리가 s2가 되겠죠. 그래서 s1과 s2를 ds로 라인 인테그랄 해준다. 커넬은 ft고. 자, 같은 방식으로 요 수식을 계산하면 돼요. 극좌표계의 경우에. 그래서 dr에 대해서 r1, r2, d세타에 대해서 세타1, 세타2 요 값을 적분하면 된다. 이게 2를 계산하는 수식인 것입니다. 단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SI 유니트만 설명할게요. 1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길이의 단위의 곱입니다. 자, 힘의 단위는 다시 복습해 봅시다. F= ma라는 그 방정식으로부터 힘이라는 단위는 질량과 이거 잘못했네. 세크 제곱이네요. 질량과 길이와 시간의 제곱 나누기죠. 이게 힘의 단위인데 1뉴턴입니다. 1뉴턴은 1kg 메타파스크 제곱. 이게 힘이죠. 그 1뉴턴의 힘은 대략 어느 정도로 감지할 수 있을까요? 사과 한 개 무게 손에 올려놓으면 느낌이 있죠? 사과 한 개 정도의 무게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의 단위는 그 정의에 따르면 FDR이라고 했으니까 F가 그 힘의 단위고요. DR은 이건 R이니까 뭐예요? 이거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힘 곱하기 길이. 그래서 NL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의 단위를 줄이라 그래요. 1줄은 1뉴턴 1뉴턴 메타 이렇게 되죠. 뉴턴은 킬로그램, 메타 파 세크 제곱이니까 여기다 또 메타를 곱하면 줄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제곱,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단위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에 대해서 어떤 힘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일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자, 이번에는 F 읽고 MA. 이거는 힘과 운동과의 관계식이죠. 힘과 운동과의 관계식을 이제 도입을 해서 여기 좌변에 힘이 있잖아요. 이 전체 summation of F.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외력을 이게 전부 각각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파티클에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많이 작용하는데 이게 서메이션 F예요. F1, F2, F3, F4 이렇게 각각 있어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에 가해주는 일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그 모든 일을 계산한다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요 가로 안에 있는 질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에 대한 일이죠. 일이 얼마일까? 이렇게 하면 이거를 각각 구하는 대신에 이건 이제 사실이니까, 원리니까 그 모든 힘의 외력은 그 물체의 가속도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 이 MA를 넣어줘도 이 등식은 성립하죠.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만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좌변은 그냥 그대로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 모든 외력이 그 질점에 작용하는 일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U12라고 이제 놔봅시다. 그거와 오른쪽 항의 그 값하고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항의 의미는 특별한 게 없어요. 일단은 이건 MA라는 건 힘이 아니니까 그러나 힘처럼 보이는 이 MA를 DR로 적분해서 DR로 곱해서 적분하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른쪽 항은 수학적으로 그저 유도되는 것입니다. 수학적 유도를 쭉 살펴보니까 오른쪽 항을 잘 보세요. MA.DR은 계속해서 요 A 가속도 A 대신에 속도의 미분으로 바꿔요. 이거 바꾸는 건 문제가 안 되죠.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DT를 DR로 다시 옮길 수 있죠. 옮기면 앞에 거는 그냥 DV가 되고 뒤에 것이 DT분의 DR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다시 V가 되니까 V가 되죠. 그래서 MdV.dv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dv.dv는 2분의 1 d의 가로 v.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v는 이제 벡터의 크기, 바로 스피드죠. 스피드의 제곱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2분의 1 m v 제곱인데 여기 이제 적분이 만약 정적분이면 1에서 2까지 이 v 제곱을 1에서 2까지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쪽 F equal M의 양변에다가 .dr을 적용을 해 보니까 왼쪽은 바로 말 그대로 모든 외력이 그 질점에 가해지는 1로 되었고요.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은 이렇게 2분의 1 m v 제곱이라는 어떤 양의 변화량이 됐더라 이거야. 처음 상태와 두 번째 상태 사이에 변화된 양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식 유도한 내용을 보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그 함수가 정확하게 유도가 되는데 이것을 운동항에서 나온 그 물리량인데 이것을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동 에너지다.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걸 쓴 것입니다. T라고 했어요. T. 이렇게 된다면 이 항상 그 전문 용어의 정의는 거기 그 수식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로부터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란 무엇이냐, 운동 에너지란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정지된 물체를 질량 m인 정지된 물체를 속도 v가 되도록 외부로부터 일을 했을 때 누군가가 일을 해서 정지된 물체를 속도 v의 속도로 나타냈을 때 그 양을 그 일한 양이 곧 운동 에너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왼쪽 식은 질점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이 그 질점에 해준 일의 양, 이거는 뭐와 같다? 그 질점의 상태 1과 상태 2의 운동 에너지 차이다. 상태 1이 여기 있고 상태 2가 있으면 이때 이 질점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이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이때 운동 에너지는 상태 1의 속도 V1, 상태 2의 속도 V를 안다면 각각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만들게 되는데 이 식을 우리가 Principle of Work and Kinetic Energy라 이렇게 하네요. 여기 빠졌네 시가. 일과 운동 에너지 원리다. 이 식이 그런 것이죠. 그 이 식의 출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F equal m a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식을 활용해서 하나의 스칼라식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일과 운동 에너지 원리는 운동 방정식의 일부분이다. 변형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수식을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역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 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과 운동 에너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원리를 배우는 목적은 어떤 동력학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데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일과 운동 에너지 원리를 배우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운동 방정식만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를 WEE라고 해봅시다. Work Energy Equation. 그다음에 Equation of Motion.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운동 방정식만 가지고 해석했어요. 2D면 이제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이 나오겠죠. 2 equation. 근데 이 두 equation으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방정식이 work energy equation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다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방 유도한 일과 운동에너지 원리, 일과 운동에너지 원리를 도입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운동 방정식에서 도입을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풀 수가 있다. 항상 문제로 봐서 두 개의 독립된 방정식을 활용해서 풀면 되는데 이 두 개는 항상 독립적이라야 됩니다. 좌표축 선정은 이제 상관없죠. 직교좌표 써도 좋고 접선, 법선 좌표에 쓸 수도 있고 사실 이 부분 일과 운동 에너지 원리는
접선 법선 좌표계의 그 접선 방향에서 직접적으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와 독립적인 것은 법선 방향 운동 방정식을 그대로 써오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